앞서 전해드린 대로 기초생활비를 받는 극빈층 노인들에게 생계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줬다가 다시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규탄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죠.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 어려우신 극빈층 노인분들이 월 1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하셨을 텐데 막판에 빠졌습니다. 예, 최종 본회의 의결 직전 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약 4천억 가량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그게 밀실깜깜이 예산이라고 불렸었는데 그때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예. 예. 내년도 국가 예산이 470조 원 가량에 예. 이르는데 그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4,102억 원 예, 정도죠. 4,100억 정도인데 네, 정부 안에 비해서 아까 470조는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 복지 분야 예산이 약 1조 2천억 정도가 정부 안에서부터 깎였어요. 네, 그리고 SOC, 토목 분야죠. 이게 또 같은 금액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판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 분야 예산은 빠지고 그에 네. 해당되는 만큼의 지역 민원 예산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보건복지위의 설명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예산 배정에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 40만 명의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보다 더 절박하고 시급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원을 기다리고 있던 노인분들 실망이 크실 것 같은데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알려진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기초연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릴 때 네. 이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박탈감이 크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배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번에는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구나. 굉장히 기대가 크셨는데 그만큼 실망이 크시고 이럴 바에 아예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주지 말지 줬다가 생계급여에서 뺏어가는 게 진짜 노인들을 놀리느냐 네. 아주 분통을 터뜨리시죠. 네, 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노인분들이 기초연금 월 25만 원을 받는 분들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500만 명 가량 돼요. 네. 그중에 맨 어려우신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도 물론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분들은 그전에 생계급여를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받고 계신데요. 기초연금 받은 만큼을 생계급여에서 감해서 공제해서 지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도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다른 일반 노인들은 그만큼 또 5만 원 추가 소득이 생기는데 아하. 이 어르신들만큼은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올랐다고 또 생계급여에서 20만 원 공제하던 걸 25만 원, 20만 원 공제하던 걸 25만 원 공제해 버리니까 기초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은 계속 그 자리예요, 소득이. 그리고 그 위에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만큼 자신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니까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조금 형편이 뭐 낫다고 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그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5만 원이라도 오르게 되지만 그렇죠. 이분들은 여전히 뭐 똑같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기초연금을.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예산 배정을 해야 되고 네. 또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네. 이 어르신들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거기에 포함시키거든요. 근데 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한다. 지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키지 않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기초연금도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시행령을 고치면 이제 내년에 3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인데 네. 30만 원을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30만 원 다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10만 원 정도라도 먼저 드리자라고 예산을 책정했던 건데 네. 그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이 연동되는 것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사회복지학에서는 정부도 이 논리를 내세웁니다만 보충성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한 체제 생계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1인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어르신 자기 소득이 20만 원이면 거기에 30만 원이 부족하니까 생계급여로 30만 원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초연금이 10만 원 늘면 네. 이 어르신들의 소득이 10만 원 늘었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빼는 거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기초연금만큼 가장 가난한 어르신과 일반 노인들 간의 격차가 커지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수년째 방치하고 있고 9월 달에 25만 원 올랐고 내년 4월 달에는 또 30만 원 오르거든요. 하위 계층 20% 노인에게는. 네네. 계속 이렇게 기초연금이 오르는데도 이 문제를 방치하는 건 저는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정부는 또 반대의 논리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극빈층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소득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걸 그대로 다 주게 된다면 이런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가난한 어르신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식들이 어디서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도 못 받는 이분들을 이제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분들도 심각하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수급 빈곤 노인과 비수급 빈곤 노인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더 절박하다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두 집단 중에 양자택일을 하자는 건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수급 노인과 일반 노인들 간의 격차거든요. 그리고 이 비수급 빈곤층의 노인은 부양 의무자라는 아주 독소 조항 때문에 발생한 건데 네. 왜 이거를 기초연금 탓으로 돌립니까? 그래서 두 노인 집단은 다 어려워요. 다 지원해야죠. 어떻게 두 집단에서 양자택일을 합니까? 저는 참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에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반 복지들이 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복지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어요. 요번에 수급 노인들 물론 기초연금도 얻지 못하지만 생계급여요 2% 올랐어요. 전체 복지가 11% 오르는데 고작 기존의 복지도 2%밖에 네. 오르지 않고 지금 장애인 복지도 OECD 평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활동 지원이 엄청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계속 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게 이것도 똑같이 또 예결위에서 삭감되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동수당이든 이렇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는 늘고 있는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가 홀대당하고 있는 거 저희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이 연동되는 부분의 폐지를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해서 주장할 계획이시겠군요.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